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일각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독자 출마를 선언했고 저는 따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당 후보가 정해지면 논의할 일이라고 했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통합은 이점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나서서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일컫는 거강꾼처럼 굴면 징계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차가운 반응에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아직도 예.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쪽의 신경전에 가깝게는 합당 문제가 멀게는 지난 총선의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야권 두 대표의 신경전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양보한 게.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에게 안철수는 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올 거다. 당시 이제 대선 불출마를 주장한 6개월 전에 이준석 대표는 나는 나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다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일단 두 분 이준석, 안철수 사실 지역구가 이전에 같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공천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준석에게 안철수란 네모다. 짧게 정말 어려운 거군요. 공란을 넣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두 분 다 잘 모르는데 이거를. 관심 없다 써도 됩니다. 이게 글씨가 맞나? 이게 이상해 보이죠? 아, 왜요? 동네요, 그랬어. 예, 두 분이 네. 썼는데 일단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이수영 의원님은 잘 아는 형이다. 아, 아니 그 이준석 대표께서 그런 발언하신 적 있잖아요. 안 잘 알. 예.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거에 뭐 이분이 어떻게 할지 알 것이다. 뭐 이런 발언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맥락이 내가 안철수를 잘 안다. 약간 이런 네.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같이 했죠. 그리고 같은 지역구 하면서 경쟁해봤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2000 안 보이나요? 약간 더 가운데로. 네. 예. 지금까지 2011년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정치에 오는 거를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는 잘 아는 내용일 것이다. 안 잘 알이다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의미에서 써봤습니다. 안잘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굳이 신경 안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맥락까지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잘 아는 형이 하는 얘기니까. 잘 아는 형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아, 예. 근데 뭐 신경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판단인 건데 판단이고. 아마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예. 네.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은 글을 쓰는데 대표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예. 딴 글을 썼네. 동네형. 동네 동네 형? 형이다. 예. 원래 형? 예. 동네형 동네 앞에 뭐 역이라 수식어 그랬어요. 없습니까? 동네형 앞에 네. 수식어? 가깝지만 먼 가깝지만 동네형. 예, 아.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네. 보통 가까웠지만 예. 먼. 아니 가깝죠. 지금 가까운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예, 요원 지역구로 가깝지만 같이 먼 있으니까. 동네 형이고 또 밉지만 안 볼 수는 없는 형. 뭐 일단 그런 밉다는 인정 약간 밉지만 네. 있지만 예. 밉기는 밉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최근에도 발언하신 걸 보면은 이 미움이 너무 묻어나시기는 하던데요. 네. 근데 그 미움이 뭐 또 예. 여러 전략 가지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밉지만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는 건가요? 필요할 땐 손을 잡죠. 필요할 예, 때. 예.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다 내가 후보가 되면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겠다. 홍준표 의원은 DJP 연합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좀 네네. 다를 수 있지만 예. DJP 정체성이 다를 수 있지만 아예 연립 정부까지도 꾸밀 수 있다라는 게 DJP 연합의 뜻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정작 단일화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 아니 네. 안철수 대표 나가세요. 뭐 대선에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런 맥락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과학적인 것으로 근거했을 때 이제 뭐 감정적인 거를 빼고 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가 예. 되셨을 때 지지율이 여론에서 1%도 못 받았다. 음,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손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근데 그 지지율이 몇 %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추후에 함께 갈 수도 있는 예. 그 갈 수도 있는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단일화를 요청했을 때의 그 지지율과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는 게 지지율을 더 빼려고 그래서 신경 안 쓰는 덩치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뭐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는 예. 양당 모두 대선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 유혹과 압박에 이제 계속 시달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꺼릴 이유가 없고 안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양당의 표를 일정 부분 비슷하게 뺏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표를 많이 뺏어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뭐 2%, 3% 이런 이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선에서 뭐 단일화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강한 워딩이 나오는 거는 저는 좀 감정이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번 선거가 2, 3% 차이로 2, 3% 차이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대선은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권 교체를 요청하시는 국민들이 50% 이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막 60%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고 지금 만약에 뭐 예. 크게 국민의힘이 질 거다 이게 이길 아니라 거다. 크게 이길 거다를 전제로 이제 박빙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예. 이길 거다라는 아니 거고요. 뭐 정확히 저는 네네. 짚어줘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 주어를 안 하는 얘기는 예. 국민의힘이 크게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때 또 예를 들어 뭐 허경영 그 후보도 나오고자 하시는데 그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엄청 크다. 5% 이상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를 콕 집어서 이름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도부이신 수석 대변인께서 이렇게 자만하고 계시다는 건 저희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안심하고 계셔라. 아유 그래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예. 네. 토끼다 이거죠. 네. 우리 거북이처럼 열심히 가겠다. 저희 열심히 가야죠. 지금 토끼죠. 저희 거북인데 네. 국민들이 자꾸 이제 밀어주고 계시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 원하는. 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만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의힘 표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게 모욕감을 주면 안 된다. 아, 김재원 좀 최고께서 쉬운 말로 예. 표현하면 잘 달래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조금 생각이 약간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예. 저는 이제 추측을 추측으로. 말씀을 드렸던 예. 거죠. 그러니까 예. 과학적으로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숫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근데 또 모르죠. 정말로 그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5%나 10%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예, 하지만 이제 지금의 지도부 그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으면서 발언을 하고 예. 있는 거고 또 다른 최고라던가 다른 분들께서는 기존의 지지율을 봤을 때 원래 깔고 가는 지지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오늘 뭐 그러니까 안 대표와의 사이에 국민의힘과 거간꾼 사실은 다 밑에서 좀 이렇게 중재를 하는 분을 하게 되면 해당 행위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만한 얘기고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예. 때 그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쓰시는 압박 전략인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후보 입당을 이제 압박할 때도 윤석열 후보 당 밖에 있는 후보인데 도와주면은 뭐 다 징계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신 거랑 비슷한 발언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하겠느냐 그분 예. 입장에서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냥 저는 아직 초선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까지 단일화로 정치에 오신 분인데 총리든 뭐든 중요한 어떤 직책, 뭐 예. 연정 이런 거 제안 안 받아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뭐 단일화 하고 나서도 어떤 직을 받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나를 뭐 총리 시켜줄까 장관 시켜줄까 이렇게 해서 이 합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생명력이 여기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연장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가서 본인의 득표력, 그 작지 않은 득표력을 확인시켜주는 예. 그것이 아마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그런 건 좀 있어요. 뭐냐면 2011년에 당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었고 나머지는 경선에서 다 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화를 한 게 아니라 단일화 경선을 했고 문재인 2012년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는 경선을 들어가는데 이제 포기를 한 그런 형국이었죠. 예. 경선도 단일화의 한 방식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졌는데 이제 진 사람 또 양보받고 제가 아까 보면 뭔가 또 주는 근데 이제 보상은 이거를 경선 방식을 채택하기 전까지 예. 많은 교섭이 있잖아요. 음. 뭐 경선하지 말고 이번 우리 도와주세요. 어. 그러면 나중에 총리 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뭐 지금까지 없지 않았지만 그런 거에 이제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되는 일에 예. 이제 어떤 더 관심과 의지가 강하신 분 아닌가. 이 부분도 이제 보면은 저희 후보들마다 또 생각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약간씩 다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 단일화 가능성 당연히 한다 이렇게 말하고 홍준표 후보는 연대에서 공동정부 구성하겠다. 예. 합당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예. 서로 후보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지금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는 건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는 경계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선거 때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그룹이 캠프에 계셨던 분이 우르르 가게 됐을 때는 좀 혼란하니까 미리 그 경계령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평론가 때 버릇을 못 버린 것 같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평가절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안 대표는 평론가도 못한다. 뭐 그렇게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신경전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인 덩치를 거라고 주려는 생각하죠. 정치적인 예. 전략적인 네, 건지. 네. 근데 봐야 될것 정치는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이 사람은 감정의 있을 수 있다. 동물이고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열받아서 끝까지 그냥 철수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아니 저는 그래야 이제 민주당이 좋잖아요. 사실. 아니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지금 걸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그 다음 어떤 상황까지 보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안철수 대표하고의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급하고 절박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렇게 거친 발언을 쏟아내시는 거는 일정 부분 감정에 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 사실 저희 재보궐선거를 할 때 정권 교체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양보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뒤, 그러니까 경선에서 졌지만 그 뒤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은 다 갖고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있으나 또 이 대선은 또 다르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 진짜 1, 2%도 아쉬운 게 사실 저희 입장이니까 아까 제가 큰 소리는 쳤습니다만 그렇기 큰 소리 막 때문에 치시더니. 네. 사실 그렇기 그 상태로 때문에 가주시면 저는 네,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고마움과 그 정치적인 거지 이게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잠깐 보면 이것도 저희가 땄습니다. 이준석에게 안철수란 잘 아는 형이다라는 이소영 의원님 주장에 맞는 비슷한 건데요. 이쯤 되면 잘 아는 형을 넘어 애증의 관계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잘 아는 형이 맘만 먹으면 무서운 형이 될 수도 있다 얘기도 했고 동네 형 의견으로 주신 거는 손땡땡님 안철수 대표 동네 형은 형인데 힘없는 형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주땡땡님은 동네 형한테 미운 털 박히면 후위를 도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물리적으로 맞는데 형은 형이죠. 예. 촌철살인인데요, 다 이 그렇죠. 댓글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천재들만 유튜브에 계신 것 오신 분들이 다들 뭐 네. 엄청납니다. 아. 천재분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허은원 의원님한테 좋은 댓글들이 막.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천재분이십니다. 천재에다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댓글 올리겠습니다.